이전에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보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전화로 콜택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업부의 김주영 기자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택시 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은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콜택시가 앱의 형태로 진화한 택시 앱의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0여 개 업체가 진출했는데요. 선제적으로 나선 건 다음카카오입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말 카카오 택시를 출시했는데요. 한 달 만에 가입자 수도 늘고 있고 이 승객뿐만 아니라 기사 수도 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카카오 택시에 이어서는 SK 플래닛 그리고 한국 스마트카드가 각각 티맵 택시 그리고 티머니 택시를 출시했고요. 신생 기업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 중에 3라인 테크놀로지스라는 업체가 백기사라는 택시 앱을 출시했습니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 국내 진출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일본에서 택시 앱에 성공하면 국내 진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택시 앱들은 지난 2013년에 국내에 진출해서 지금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우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불법 논란을 빚은 우버와는 달리 영업용 택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요즘에 너나 없이 웬만한 큰 회사에서는 이런 택시 앱 다 내놓다 보니까 사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좀 하나하나 각 네. 앱별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3개 모두 다 이용을 해봤는데요. 예. 택시 앱은 이렇게 10여 개 업체가 진출해 있지만 3파전으로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카카오 택시와 티맵 택시 그리고 티머니 택시인데요. 그중에 먼저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 택시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치 기반 서비스가 연동돼 있어서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출발지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바로 정보가 뜨고요. 도착지만 입력을 하면 예상 이동 시간이 10몇 분이다. 이런 것들을 정보로 제공합니다. 여기서 호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택시에 승차한 이후에도 안심 서비스가 등장합니다. 택시에 승차한 뒤에 미리 지정해놓은 카카오톡 친구 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차량 정보 등이 해당 친구에게 전송이 되는데요.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고객들이 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즘에 두 번째로 주목받고 있는 SK 플래닛의 티맵 택시 그리고 티머니 택시가 있는데요. 네. 티머니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직접, 바로 하다 티머니 보니까. 택시인데요. 네. 이게 반경 1km, 2km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경 2km 안에 있는 택시를 검색하면 주변에 지금 어떤 택시들이 있는지가 뜨는데요. 이 중에서 택시 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택시기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별을 많이 받은 택시를 선택을 해서 호출을 하면 해당 운전기사가 옵니다. 이 점이 티머니 택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티맵 택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요금 설정 기능이 눈에 띄는데요. 사실 콜택시든 택시 앱이든 똑같이 마찬가지인 게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택시기사가 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추가 요금 설정 기능을 이용하면 1,000원에서 2,000원을 더 주겠다라고 하면 배차 기능이 좀 더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맵 택시는 또 가입자 수가 1,800만 명을 넘어선 티맵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SK 플래닛의 나비콜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티머니 택시 앱을 보고 있자면 이제 택시 기사님들도 별 관리를 좀 하셔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추가 요금을 지불해서 그러니까 꼭 배차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추가 요금으로 꼭 베팅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듭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좀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것이 네. 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왜 택시 앱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네. 아무래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가 지금 어떻게 좀 취재가 되고 있나요?
네, 기업들이 택시 앱으로 당장 돈을 벌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카카오톡의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 택시의 경우 지금은 콜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향후에는 택시 앱으로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것은 택시 앱 그 다음입니다. 바로 O2O 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O2O라는 것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비즈니스입니다. 택시 앱을 통해서 O2O 서비스의 가능성, 이 사업성을 검증한 뒤에 추후 여기에 연계해서 여러 가지 유료 서비스를 붙이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택시 앱이 검증되면 나중에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화물 운송, 결제 서비스 등 각종 유료 사업을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택시 앱 우버는 택시 앱을 통해서 이용자를 확보한 뒤에 나중에 자전거와 도시락 배달 사업 등을 했고요. 또 카카오톡 역시 처음에는 수익 모델이 없어서 우려를 낳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됐죠. 4천만 명의 이용자 기반을 확보해서 지금은 이모티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수익 사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택시 앱으로 파생될 사업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기업들의 택시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3년, 4년 전만 생각을 하더라도 카카오톡 이용하시면서 저도 이 사람들이 이걸로 뭘 돈을 벌겠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불과 3, 4년 내에 정말 사업이 엄청나게 확장을 했고요. 이것을 통한 수익 창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택시 앱 이후에도 카카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업에도 좀 발을 뻗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를 출시한 뒤에 다시 한번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의 사업성을 확인했습니다. 택시 앱을 출시한 뒤에 전체 콜택시 사업자가 6만 3천 명인데 예. 이 중에 70%가 넘는 4만 명이 넘게 가입했습니다. 당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도 택시 앱을 통해서 이 시장의 사업성을 보게 됐단 말이죠. 다음 카카오는 이렇게 이용자 기반을 확보한 뒤에 다양한 서비스를 여기에 붙일 계획인데요. 그중에서도 내부적으로 대리운전 사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앱을 깔지 않더라도 기존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톡이 출시한 여러 앱을 이용하면서 아이콘을 터치만 하면 대리운전이나 나중에 퀵서비스 이러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예. 다음 카카오가 특히 여러 사업 중에서도 대리운전 사업을 눈여겨보는 데는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이자 다음 카카오의 3대 주주이기도 한 텐센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텐센트는 중국의 최대 플랫폼 사업자인데요. 현지에서 택시 앱에 성공한 뒤에 최근에 대리운전 사업을 진출을 선언했는데 기업 가치가 크게 끌어올랐습니다. 네, 국내의 경우에는 대리운전 사업의 수수료 기준으로 연간 시장 규모가 5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콜택시 시장의 150억 원의 30배 수준입니다. 예. 때문에 다음 카카오가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됐을 때는 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측은 어떤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기반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여기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음 카카오는 그 대표적으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플랫폼 사업의 성공을 보았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 출시된 지 이후에 카카오 스토리를 출시했는데 일주일 만에 4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 국민의 4분의 1이 가입했는데요. 이후에는 게임과 이모티콘 등 수익 창출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택시앱 이후에는 대리운전뿐만 아니라 퀵서비스라든지 여러 생활 편의 서비스 아이콘 패키지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O2O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제 주위에서도 실제로 택시 앱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좀 네.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저는 이런 택시 앱을 통해서 뭐 앞으로 대리운전이나 퀵 서비스까지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것도 굉장히 핫한 사업이자 또 논란이 한편으로는 될 수도 있는 사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산업 얘기나 기업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에 뭐 편리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승객 입장과 또 네. 택시를 직접 모시는 기사님들 입장은 또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양쪽에서 좀 어떤 반응을 네. 내던가요? 일단 저희 입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승객 입장에서는 이런 기반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이 지금은 편리한데요.
대부분 이용자는 20대에서 40대까지입니다. 아직까지 50대 분들은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이 그렇게 정말 150억 원에 달할 만큼 큰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안 문제도 화두인데요. 요즘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나중에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서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 또 기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알아봤는데요. 기사분들은 안전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택시기사 입장에서 콜택시에서 이제 콜택시 서비스를 하려면 한 달에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내야 하는데 이렇게 택시 앱을 이용하면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은 좋습니다. 네. 공차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이용 비용도 무료이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단 말이죠. 예. 근데 택시기사 한 사람당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택시, 티맵 택시, 티머니 택시 한 사람당 최대 3, 4개를 깐다고 하는데 운전 중에도 계속해서 택시, 콜택시가 왔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예. 직접 타봤더니. 네. 그렇게 됐을 땐 도로 위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네. 빨리 내려주고 네. 다른 콜 받으러 마음이 가야겠다라는 조급하고. 생각도 들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역시 안전 문제도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승객 입장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는 물론 편리하지만 이게 어감을 들어보면 언젠간 유료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료화가 되면 사실 콜택시와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뭐가 전화로 있을까? 하느냐, 앱으로 하느냐 그 차이가 있고요. 예.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택시기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겠지만 예. 유료화 됐을 때는 승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사실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기업 측에서도 유료화를 시키려면 승객들이 만족할 만한 다른 서비스나 다른 메리트를 좀 고민하면서 좀 앞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택시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깔아보시면 얼마나 이게 편리한지는 우선 확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부의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